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그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응시하는 사이트와 여기에 어떻게 해서 가입을 하고 자격 신청을 하시는지 이걸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신청을 하시는 곳은 주소가 www.ts2020.kr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반 회원 14세 이상 내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시고 이용약관을 클릭을 하고 기타 등등등 클릭 하신 다음에 동의합니다로 넘어가시면 본인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 고객 참여 부분을 클릭을 하지 말고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격시험 접수 예약 조회라는 게 있는데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클릭을 하시면 응시 자격 신청이라는 항목으로 바로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응시 자격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화면이 바뀌고 응시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 변경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응시를 할 건지 일단 여기에 보시면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맨 아래에 초경량 비행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라고 종류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자격명이죠. 그리고 종류는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초경량 비행 장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험을 치려고 하는 건 무인 멀티콥터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항공안전법 제정 시행으로 무인 멀티콥터와 무인 헬리콥터를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인 멀티콥터와 무인 헬리콥터를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신청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요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골든벨에서 사용하는 책자는 문제가 두 개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량 시험 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무인 멀티콥터를 신청을 하신 뒤에 증명서 추가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무인 멀티콥터는 14세 이상 응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종류의 비행 경력 20시간이 되게 되면 대신에 무인 헬리콥터 자격 소지자는 10시간을 하게 되면 실기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응시 자격 제출 서류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77조 제2항 및 별표 4에 따라서 비행경력 증명서 그리고 운전면허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4번 일부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신체 검사에 통과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4세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인 경우라면 항공신체 검사 증명서라는 걸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첨부를 하셔야지만 이 증명서 추가 등록상에 첨부를 하셔야지만 응시 자격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응시 자격이 확정이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시험 접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 접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여기에 보시면 시험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과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시 원서 접수를 누르시고 시험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국에 이 4개의 시험장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격 분류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클릭을 하시고 자격명은 다시 한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종류는 무인 멀티콥터를 선택을 하신 뒤에 이걸 한번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을 확인한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그 부산 지역은 부산, 경남, 경북, 대구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은 당연히 지금 필기 시험이 접수가 완료가 돼서 없고요. 4월을 보시면 4월도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5월을 보시면 5월도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6월을 보시면 6월도 접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8월까지 넘어가고 있죠. 9월도 넘어가고 있고, 자 10월부터 필기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조종 자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기를 지금 2018년 올해 부산에서 시험을 치실 수 있는 날짜가 10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응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추가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필기를 한 번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올해 이내에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조종 자격 시험 자체를 실기마저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날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해당되는 과목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신 후 다음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산만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은 한 번 시험에 50명이 시험을 칠 수 있는데도 자 서울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서울은 3월 다 찼고요. 50명씩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4월은 역시 다 찼고요. 5월도 다 찼고요. 50명씩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한 번 시험에 하루가 아니고 한 번 시험에 50명씩 시험을 칠 수 있는데 6월은 현재 6월 4일에 오후 2시 시험은 접수가 완료가 됐고 6월 23일은 시험이 모두 접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데를 보죠. 광주는 어떨까요? 광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를 보시면 광주 역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첫 번째 시험이 접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재 총경량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월이죠. 3월이 끝나고 이제 곧 4월인데 3월, 4월에 필기를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그 필기 시험을 접수를 하실 수 있는 시점이 현재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대전이 사실 제일 적은 편이긴 하지만 대전 역시 지금 5월을 넘어가고 6월, 7월 넘어가고 8월이 거의 반이 이제 찼네요. 9월도 거의 뭐 이제 조금씩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조종 자격에 대한 열기가 사실 2018년부터 굉장히 이상과열입니다. 정확히 2017년부터 지금 이상과열인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올해 반 이상이 필기 시험이 이미 그 접수가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어떠한 경우에라도 초경량 관련 시험을 꼭 치셔야 되겠다면 필기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탈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탈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내가 한 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기출문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조종 자격 시험의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지
그 기출 문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100%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30%, 중간 정도 등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만 시험을 풀 수 있는 정도 등급의 문제를 받을 확률이 30%,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겨우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받을 확률이 약 30% 해서 약 3가지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이 무작위로 선출돼서 시험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쉬운 문제를 받게 되면 그 40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 합격 점수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간 난이도 정도만 되더라도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합격을 하실 수도 있고 합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만약에 나에게 배정이 된다면 기단이나 베르누이 정리 같은 부분, 기압이나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하셨을 때 기출문제를 100점을 맞으셨는데 거의 한 65점, 67.5점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 조종 자격을 준비를 하신다면 필기를 등한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필기가 실제로 시험 쳐보시면 초경량 비행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을 비행을 하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론을 모르고 비행을 하는 것과 이론을 알고 비행을 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 그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도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하고, 초경량을 준비를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 팁과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붉은 도야지의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 자격 준비에 앞서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